미국 아칸소주 리틀록 발행 세계적인 최면 치료사 돌로레스 캐논의 미공개 세션 기록 공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실제 있었던 고차원 존재들과의 3회 연속 접촉 내용 전격 보도.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에서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어느 주일 하루 동안 세계적인 과거생 회귀 최면 전문가 돌로레스 캐논은 특별한 의뢰인 제니스와 함께 역사상 유례없는 세 차례의 심층 최면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세션은 단순한 과거생 회귀를 넘어 고차원 우주 존재들과 직접 소통한 기록으로 남아있으며 지구의 미래와 인류의 대전환에 대한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션은 리틀록 시내 한 조용한 주택에서 진행됐다. 오후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간 내린 커피 향과 정원의 야생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진 방 안에서 돌로레스 캐논은 몇 달 전 만난 적이 있는 제니스를 다시 맞이했다. 제니스는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른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으며 캐논은 그녀를 살아있는 두 세계의 다리이자 열린 문으로 표현했다. 당시 캐논은 하루에 3번 연속으로 심층 최면을 진행하는 초강행군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였다. 심층 최면은 한 번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건강을 걱정했으나 제니스는 전혀 피로를 느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캐논은 제니스가 외계 존재들에게 억지로 선택된 납치 피해자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고차원 존재들과 협력해온 고위급 동반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 번째 세션은 오전 10시경 시작됐다. 제니스는 지난번 정해둔 키워드를 듣자마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깊은 최면 상태로 들어갔다. 캐논은 1989년 12월에 만난 여성 고차원 존재를 다시 호출했고 곧바로 연결이 이뤄졌다. 그 존재는 신체에 삽입된 작은 이식물에 대해 다시 설명했다. 이 장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감시나 통제 장치가 아니라 자발적 협력자들을 보호하고 우주에서 쏟아지는 고진동 에너지를 육체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보호장구이자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식물은 순환계, 신경계, 호흡계를 강화하며 정보를 더 빠르고 명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채식주의자가 급증하고 담배와 카페인을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상도 이식물의 영향을 받은 육체의 자가 조절 작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구의 운명에 대한 경고였다. 그 존재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인류가 모르는 사이에 지구가 폭발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혔다. 지구는 우주 전체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성 핵이 압축 한계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수축 후 폭발하는데 이 파장은 주변 은하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우주적 재앙이라고 했다. 이런 사례는 이미 먼 과거 여러 은하에서 실제로 발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고차원 존재들은 지진 화산 활동을 완화하고 극이동의 충격을 줄여 인류가 깨어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완전히 막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인류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을 놓치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개입한다고 밝혔다. 극이동은 단순한 자극 역전이 아니라 대륙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바다가 이동하며 남북극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유럽이 물에 잠기고 아시아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는 전면적인 지구 재구성 과정이다. 이 과정은 이미 진행 중이며 과학계에서도 최근 남극과 그린란드 빙하의 급격한 용융과 해수면 상승 속도가 예상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세션 중 제니스는 거대한 산 내부에 위치한 다층 구조의 우주기지를 목격했다. 각 층은 초록, 파랑, 노랑, 보라 등 다른 색깔로 구분되며 의식 진화 단계별 학습 공간이었다. 이 산은 북극이 아니라 지구의 진짜 영적 중심축으로 카일라스 산으로 알려진 티베트와 네팔 국경의 신비한 산과 일치하는 특징을 보인다.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본교 등 고대 종교 전통에서도 카일라스 산은 우주의 중심이자 신성한 장소로 수천 년 동안 숭배되어 왔다. 그 존재는 인류의 지하 정부가 과거 이들과 협력해 첨단 기술을 전수받았으며 1967년 크리스티안 바너드 박사가 세계 최초로 심장 이식을 성공한 것도 잠재의식을 통해 받은 고차원 지식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기술이 오용되면서 실패와 사고가 반복됐고 그때마다 외계 존재들에게 수습을 요청하면서 악의적 외계인 이야기가 퍼졌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은 오후 3시에 진행됐다. 이번에는 제니스가 우주 한복판에 떠있는 거대한 빛의 눈동자를 목격했고 그곳에서는 지구 시간 몇 시간이 그쪽 세계에서는 1년에 해당한다고 했다. 화성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공개됐다. 화성은 과거 지구보다 훨씬 높은 문명을 가진 평화로운 행성이었으나 대재앙으로 표면이 황폐화됐지만
지하 깊숙이와 다른 차원에 여전히 고등 생명체들이 살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인간이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면 그들과 직접 접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실제로 2025년 현재 나사와 스페이스X 등은 2030년 대중반 유인 화성 착륙 및 기지 건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무인 탐사선들이 화성 지표면 아래 거대 동굴과 물의 흔적을 발견한 바 있다. 세 번째 세션은 저녁 8시경 시작됐다. 제니스는 은백색 머리카락과 깊은 푸른 눈을 가진 고위 남성 존재를 만났고 그는 자신을 제니스의 영혼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지구 대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격려와 사랑을 전했다. 세션이 모두 끝난 뒤 돌로레스 캐논은 우리가 단순한 최면을 넘어 별들 사이의 만남을 경험했으며 인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차원 존재들은 모든 고통조차도 사랑에서 비롯된 필수 과정이며 지구와 인류는 지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록은 돌로레스 캐논의 수많은 저서와 강연 중에서도 가장 강렬했던 세션으로 평가되며 2025년 11월 현재 지구 곳곳에서 관측되는 이상 기후 극이동 징후 고진동 에너지 유입 증상 등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전 세계의 영적 커뮤니티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돌로레스 캐논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구는 변하고 우리는 변하고 있다. 미래가 두려울 수 있지만 깊은 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듣고 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모든 것은 사랑 때문이다. 현재 이 기록을 읽고 있는 전 세계 독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아름다운 산 위에서 혹은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온 우주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류의 다음 장은 이미 시작됐다.